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공급 부족의 진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있었어요. 이 신년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부분은 바로 주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잡지 못해 송구하다는 이제 사과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현재 35%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부동산 흐름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데 지금 부동산이 전국적으로 과열 조짐이 나타나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 불안의 해결책으로 공급 대책을 언급했는데 이 공급 확대 부분은요, 지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요. 이거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매일매일 새로운 게 쏟아지고 있어요. 자, 경제부총리마저도 이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속도를 낼 것이다. 그것으로 부동산 시장에 공급 확대 신호를 줄 것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자, 현재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공급 확대 방안은요,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이 도심 고밀도 개발입니다. 자, 이 도심 고밀도 중에서도 이 중공업 지역을 순환 정비 사업식으로 개발하는 방안, 두 번째가 역세권 지역을 용적률을 현재 160% 적용되어 있는 것을 최대 700%까지 올려주면서 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안, 마지막으로 빌라 밀집 지역을 중층 고밀도 개발하겠다는 방안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기존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서 이제 시장의 민간 차원에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안, 그래서 분양가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스탠스를 지금 취하고 있죠. 세 번째는 공공부지를 활용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왔어요. 여기에 추가로 정말 보도자료에 눈꼽만한 크기로 신규 택지를 확보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자,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이 도시 고밀도 개발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눈꼽만큼도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이런 식으로 많은 청약 대기자가 몰리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때 이런 자투리 개발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대규모 개발 계획이 나와야 된다. 어떤 식으로 공공부지를 활용하거나 신규 택지를 활용을 해서 고밀도로 적정 면적의 아파트를 최단 시간 내에 분양 형태로 쏟아 부어야 이것은 잡힌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바로 보금자리 주택 정책입니다. 이것만큼 공급으로 효율적으로 주택 시장을 잡은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얘는 이 보금자리 주택은요,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을 다 갖췄어요. 첫 번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2009년에 지정하고 2012년부터 입주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정도로 사업 속도를 굉장히 앞당겼던 부분이에요. 두 번째, 수요자에 맞춘 공급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장에서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위치와 면적을 챙겨줬다는 부분이죠. 또한 지속적으로 신규 택지를 개발하면서 사람들이 앞으로 공급이 넘쳐나겠구나. 왜냐하면 6개월마다 한 번씩 이 신규 택지 개발 계획이 발표되다 보니까 괜찮은 지역에서 공급이 되겠네. 그럼 기존 주택 사지 말고 기다려야겠다. 이 부분이 강조가 됐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게 단순하게 사람들이 원하는 면적과 공급량만 신경 쓴 게 아니라 분양 가격까지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서 부담 없는 수준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역시도 동일한 조건으로 위치와 면적, 그리고 임대주택에 산다는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소셜 미스까지 고려해서 제공을 했다는 부분이죠. 지금 정부처럼 14평짜리 주택에 신혼부부 들어가라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한반대로 이 보금자리 주택 정책은요, 거의 완벽 그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창흠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도심지의 민간 토지와 건물을 활용해서 급등한 주택 수요를 잡겠다, 분명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왜 이렇게 신규 택지 지정해서 공급하는 거에 비해서 도심지에 민간 토지나 건물을 활용해서 공급하는 건 어려울까? 간단한 부분입니다. 이주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철거, 그 다음에 착공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재개발 같은 거요, 가장 사업 단계 끝 단계에 있는 관리 처분 인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입주까지 5년 이상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다? 10년도 걸릴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집값 잡는 진정한 공급은요, 그린벨트 해지를 통한 대규모 공급 방안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도심 내 공급 확대 방안은요, 그냥 보조수단 정도밖에 안 되고요. 언론들이 공급의 핵심적인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하는 정비구역의 규제 완화 부분도요, 장기간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부분이죠.
자, 어찌됐든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요. 여당이나 언론들이나 이제 와서 공급을 챙기냐, 야, 공급 부족하단 우리 말 안 들었냐, 언론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공급 부족의 해결책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 아까 말씀드렸던 정비 사업자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규제를 완화해서 층수도 높여주고 용적률도 높여주면서 많은 일반 공급 물량이 나와서 공급 부족을 해소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언론의 이야기대로 정비 사업자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혜택을 퍼주면서 일반 공급 물량이 늘어나서 과연 이것이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될 수 있을까? 전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왜냐면은요, 재건축이나 이제 재개발 같은 곳에서 변경된 규제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단계가 있어요. 조합 설립부터 사업 시행 인가 이전의 단계가 이것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공급 확대 규제 모두 다 풀어주고 나서 최대한 혜택 빵빵 이게 챙겨가지고 사업 시행 인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것이 실질적으로 공급에 해당되는 입주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7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비 사업장마다 공급 숫자 늘려봤자요, 조합원 물량 빼고 나면 일반 공급 물량, 그렇게 신도시에 공급되는 물량만큼 다이내믹하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부분이죠. 자, 그럼 신규 택지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문재인 정부는 공급 안 늘리고 지난 4년간 놀기만 했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부동산 대책 나올 때마다 공급 확대 방안이 같이 나왔어요. 시장 불안할 때마다 이 규제만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공급 대책 계속 발표했습니다. 2017년에 주거복지 로드맵이 11월 달에 발표됐고요. 2018년 9월에 9.13 대책 이후에 3기 신도시가 발표되고 이 30만 호의 공급 계획이 2019년 5월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올해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니까 5.6 대책, 8.4 부동산 대책에서 지속적으로 물리적인 주택 공급 방안이 나오면서 45만 2천 호의 공급 계획이 현재 발표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 45만 2천 호가 적은 숫자냐? 엄청 많은 숫자죠. 1기 신도시 5개 지역에서 26만 8천 호가 나왔습니다. 자, 이 공급으로 인해서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10년간 안정세를 띄었었죠. 보금자리 주택도 27만 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실제 광명 보금자리지구나 간북 보금자리지구 해지돼서 실제 착공으로 들어간 거 보면 이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적지 않은 수량의 공급 계획이 잡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급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냐? 신도시를 통한 공급 정책은요, 실질적으로 얘가 입주가 이루어졌을 때 효과가 나타난다는 부분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는 부분이죠. 대통령하고 여당이 직접 나서서 신도시 공급 속도에 대한 방안을 찾았었어야 돼요. 특별 공급을 하든 선수용 후 보상을 하든, 과거 보금자리 정책이 어때 그렇게 빨리 공급됐는지 그 사례를 참고를 하든 무엇인가 속도를 낼 만한 이제 채찍질을 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미 지정한 택지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어야 돼요. 용적률을 사용하거나 공동주택 용지 비율을 증가시키면서 뭐 자정용지 이런 거 좀 줄이고 공동주택도 더 늘려나가면서 자, 조금 더 주택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지자체의 반대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의 신규 택지는 반드시 나왔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이 서울시가 지금 반대한 게 굉장히 한심해요. 왜냐면은 이 당시에 3기 신도시 우리는 짜투리 통지를 활용했다 이래놓고 지금 원룸하고 1.5룸 임대주택 짓고 있어요. 결국에는 서울 지역의 신규 택지가 대규모로 나와야 된다. 환경 논리가 나오면요, 녹지 비율을 높이면 돼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는 부분이죠. 모든 의견을 다 수렴하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도시 용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 없었다는 부분이죠. 솔직히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가장 먼저 지정했고 가장 먼저 분양을 시작하면서 올해와 내년에 줄을 이룰 이 주거복지 로드맵에 6만 호의 토지, 이 중에서 구리 갈매와 성남 복정 1만 호의 주택 공급 계획이 나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까보니까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용 59에서 84제곱미터의 아파트는 3,348호, 33% 수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요, 특정 계층을 위한 시장에서 원하지 않는 소형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한 신규 택지가요, 복지 수단으로 바뀌면서 산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6만 호 해봤자 아파트 제대로 공급되는 거 2만 호도 안 되겠네. 이것으로 누구 코에 갖다 콜풀칠을 하겠습니까?
근데 만약 3기 신도시가 이런 식으로 또 진행돼 버린다면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주택 공급 부족은요, 주택 과공급으로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것을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규제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정비사업장 규제 때문에 공급 줄어들어서 전세난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런 논리인데요. 실제 얼마나 줄어들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볼게요. 2019년에 한 48,000호 정도 됐고 2020년에 49,000호가 됐거든요. 근데 2021년에 30,000호가 안 돼요. 그리고 2022년은요. 2만 호로 더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공급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요. 민간 아파트가 3만 호 이상 필요한데 2021년 당장 올해 2만 호 초반 수준의 민간 아파트밖에 공급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규제가 분양가를 통제해서 주택 공급 축소가 불가피했다. 이런 언론 지적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전세 가격 상승 어떻게 책임질래? 너네 때문이다. 정부가 우리 언론 말 안 들어서 공급이 부족해졌다. 이런 얘기 많이 들고 있고 정부가 이것을 일부 수용해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분양가 규제를 풀고 있죠. 자, 그럼 과연 정부가 그렇게 죽을 짓을 했냐? 규제라는 게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카드인가? 2021년과 2022년의 공급 부족은 왜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쇼킹 부동산 채널 초기 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2021년 입주 물량 부족은요, 이미 3년 전부터 예상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냥 정비사업장 일정이 2020년과 2022년, 2023년에 많이 몰려 있었던 거예요. 그 시기에 입주 물량이 그냥 유난히 부족했던 한 해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만 잘 넘어가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엔 별 문제를 안 삼았어요. 왜냐? 2022년부터 입주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특히 이제 좋은 고가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이제 조정되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봤던 부분인데 문제는 2022년에 입주하기로 했던 아파트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크게 지연이 됐다는 부분이죠. 어딜까요? 둔촌주공이죠. 원래 둔촌주공은요 2018년 1월에 이주가 완료되고 철거 이후에 착공을 하게 되면요 2022년에 입주를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얘가 왜 지연된지 아시죠? 철거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1년 지연이 이루어져요. 성면 철거 논란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이것을 신중하게 철거하는 과정에서 보통 한 6개월 정도면 철거하는 기간이 1년 6개월로 껑충 뛰어 늘어난 거죠. 2023년 이후에 대규모 재건축 사업장의 입주도 지연이 됐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 같은 경우는요. 원래 이제 한 올 봄 정도 되면 착공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소송이 휘말리면서 이주가 한 2년 정도 늦어지게 된 겁니다. 또한 6,600세대의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도요. 상가 조합원의 반발로 이주가 굉장히 지연이 됐어요. 이것으로 한 1년 정도 지연이 돼버리면서 예정했던 것보다 입주 시기가 뒤로 밀리게 된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 3개 단지의 입주 지연은요. 정부 규제와 관련이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규제 카드를 활용해서 사업 속도를 크게 앞당겼습니다. 자, 특정 시점부터 불이익을 주게 하면은 조합원들의 일편단심으로 사업 속도를 앞당기겠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전에 곳곳에서 밀어내기 관리 처분 인가 신청을 냈던 부분이고요. 작년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그랬더니 밀어내기 분양 신청이 쏟아졌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2023년부터 주택시장 공급을 안정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 거예요. 또한 현재 조합원의 실거주 의무를 강조하다 보니까 압구정을 비롯한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조합 설립 총회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왜 그런다? 이거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빨리 못하면 실거주 의무 되니까 투자자 유입이 안 되네. 주택가격 많이 오르겠네. 그러면서 지금 조합원들이 엄청 단합이 잘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재개발 지역의 구역 해제 부분은요, 서울시 정책이에요. 정부 정책이 아닙니다. 자, 박원서울시장 같은 경우는요, 적정 크기의 아파트가 아닌 그냥 집이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서울에 많은 주택이 필요하지 않다, 추가 공급이 필요하지 않다, 잘못 판단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도 극렬하게 반대를 했고, 무려 300곳이 넘는 정비구역을 해제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공급 불안 요소를 만들었다는 부분인데, 이건 정부의 정책과 관련이 없습니다. 정부는 오히려 그린벨트,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원했던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경기도에 3만 호 이상의 신규 택지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아까 40만 원 넘는 신규 택지를 지정했지만 대부분 중소규모가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중소규모 택지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만 청약이 가능해요. 수도권 전역에서의 수요 분산에 도움이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전역에 수도권 전역에서 청약할 수 있는 대규모 택지가 필요한데 신도시급이 되는 3만 원 이상의 신규 택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에요. 또한 서울 지역 역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고밀도 개발 역시 필요하다. 뭐 어떤 사람들이 이걸 후손한테 물려줘야 된다는데 지금 인구 감소 들어갔거든요. 물려줄 후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주택 정책이 더 급하다고 생각하고 정환경을 생각한다면 녹지 비율을 높이면서 개발을 하면 된다는 부분이죠. 지금 서울 지역에 있는 그린벨트 상태 봐보세요. 이게 자연과 관련이 있냐?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주거복지 로드맵의 도시계획부터 다시 세워야 되는 부분이죠.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